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엔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밥 한 숟갈에 된장국,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그렇게 시작한 하루 익숙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매일 하나쯤 괜찮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계란 하나가 심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35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 김진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동안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별다른 문제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슴 통증. 응급실에 실려오신 그날 진단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위험 경고. 지금처럼 계속 드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나는 계란이 좋다고만 들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날부터 저와 함께 계란 섭취 방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줄이고 시간대를 조절하고 섭취량을 조정했죠. 그리고 6개월 후 김진수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거웠던 속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도 하시고 박 선생 덕에 새 인생 살고 있다는 인사를 종종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는 법, 소화도 잘 되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대, 피해야 할 계란 조리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편안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 82세 이경자 어르신이 계란 섭취법을 바꾸고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30분이 여러분의 건강수명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그 오해와 진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별로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또는 계란은 매일 챙기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이렇게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작은 식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특히 오해가 많고 혼란도 많은 음식이에요. 어떤 분은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안 먹어요. 또 어떤 분은 완전 식품이라니까 하루 5개씩 먹어요. 두 분 다 너무 극단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찬양도 무조건적인 금지도 아닌 내 몸에 맞춘 계란 사용법.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계란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그리고 반대로 계란 덕분에 활력을 되찾은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먼저 82세 김영수 선생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요, 10년 전부터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믿고 한 개도 안 드셨습니다. 고기도 꺼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늘 피하셨죠. 그런데요, 3년 전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래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감소증. 쉽게 말하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노화 증상인데 생각보다 원인이 단순했어요. 단백질 섭취 부족. 특히 아침 식사에서 계란이나 콩, 생선 같은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죠. 선생님, 하루에 계란 한 개만 드셔보세요. 딱 반숙으로 부드럽게.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요.
3개월 뒤 김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며 오셨습니다. 요즘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버스도 안 잡고 계단도 올라가요.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가 안정됐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반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4세 박정자 여사님. TV 건강 정보를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방송을 보고 하루에 삶은 계란 2개, 계란 프라이 하나, 계란찜까지 하루 5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포만감도 있고 변비도 좋아졌다고 하셨지만 6개월쯤 지나자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고지혈증 그리고 심근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양과 조리법이었어요. 매일 기름에 튀기듯 구운 프라이, 짠 국물에 푹 끓인 계란찜 또는 밥 위에 얹은 간장 계란 비빔. 이런 방식이 문제였죠. 박 여사님도 계란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하루 1개로 줄이고 기름 없이 물에 7분간 삶은 반숙 계란으로 바꾸셨어요. 아침에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시는 루틴으로 전환한 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느껴지시죠? 계란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고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 1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주 3, 4회, 노른자는 조절, 소화가 약하시다면 찐 계란보다는 계란찜이 더 좋습니다. 조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콜레스테롤 산화, 너무 센 불에 구우면 단백질 변형, 날계란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식중독 위험이 커요. 제가 아는 정순이 여사님은요, 계란을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에 찬 우유랑 같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계란은 따뜻하게, 우유는 점심쯤으로 미루시고요. 아침엔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드세요. 정 여사님, 그날 이후로 속이 편해지고 이제야 계란이 보약 같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품은 선택이 아니라 사용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조리법과 섭취량을 알아야 진짜 내 몸을 위한 건강식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질환이 있을 땐 계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어지는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에 반찬으로 먹는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계란의 건강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즉 공복 상태의 위장이 가장 예민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계란처럼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단백질 식품을 먹어주면 몸에 오늘 하루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유재홍 선생님은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매번 아침에 밥만 드시고 반찬은 김치만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침 식사 1시간 뒤에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 증상이 반복되었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어요. 선생님, 아침에 밥보다 삶은 계란 1개 먼저 드셔보세요. 그 후에 밥을 천천히 드시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완만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루 에너지 소모도 덜하고 기운이 오래 가요. 그 이후 유 선생님은 요즘은 점심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파요. 손떨림도 거의 없어졌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위장을 먼저 천천히 깨워주는 습관입니다.
아침부터 계란 프라이에 밥 한 공기 뚝딱. 이런 식사는 위에게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 한 컵 먼저. 5에서 10분 후 삶은 반숙 계란 1개. 그 다음에 소량의 죽이나 밥과 부드러운 반찬. 이런 식으로 계란을 첫 식사로 넣어주는 습관,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74세 정재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점심 전에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아침 식사 루틴을 바꾸고 나서 딱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계란 한 개와 보리차만 마셔도 몸이 편안하고 하루가 덜 불안해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 혹시 잠들기 전 야식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배고프니까 계란 한 개쯤은 괜찮겠지 하시지만 늦은 시간에 단백질 섭취는 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속 쓰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엔 계란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볍고 따뜻하게, 하루의 마무리는 편안하고 속이 비워진 상태로 이게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계란은 날계란으로 먹는 게 더 영양이 좋다던데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과 위산 분비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계란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여름이면 더 심각하고요. 반드시 열을 가해서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죠? 삶을 때는 껍질째 물에 넣고 중불에서 7분. 그럼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반숙이 됩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찍지 말고 그냥 드세요. 짠맛은 혈압을 높이고 계란에 좋은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정리해 볼게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먼저 깨우기. 아침 공복에 계란 먼저 먹기. 소금 기름 없이 조리하기. 저녁 이후엔 피하기. 날계란은 금지, 반숙이 가장 이상적. 이것만 기억하셔도 계란은 약처럼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오히려 방해되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알아야 계란의 효과를 200%로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계란을 약처럼 먹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계란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궁합까지 따지나? 하실 수 있지만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계란의 효과는 2배가 되기도 반으로 줄기도 합니다. 먼저 계란과 함께 드시면 몸에 훨씬 좋은 식품 3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75세 박경수 선생님은 아침에 늘 밥과 김치만 드시다 보니 속이 거북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죠. 밥 대신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에 삶은 계란 1개를 곁들이세요. 그랬더니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오전 내내 배도 고프지 않다며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삶은 감자입니다. 의외시죠? 감자는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고 위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 없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74세 이정자 여사님은 계란만 먹으면 늘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감자 반 개만 같이 곁들여 드시고는 이제 계란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져요. 하셨어요. 세 번째는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입니다. 계란 속 철분과 아연은 비타민C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삶은 계란 1개, 데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조금, 후식으로 귤 1개나 키위 반 개, 이렇게만 드셔도
눈 건강, 피부, 면역력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첫째, 짠 반찬들과 함께 먹는 계란. 계란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소금이나 간장, 장아찌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계란에 좋은 영양소가 염분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간장 계란밥, 장조림 달걀은 매일 먹기엔 절대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둘째, 기름진 고기나 튀김과 함께 먹는 계란. 삼겹살 위에 반숙 계란, 돈가스 옆에 계란 프라이. 이런 조합은 기름과 단백질이 과도하게 섞여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고지혈증, 지방간 위험까지 높입니다. 실제로 70대 김정수 선생님은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높지? 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기름에 튀기듯 지진 계란 프라이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조리 방법이 음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셋째, 계란과 커피. 의외죠? 계란 드신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 흡수가 떨어지고 위산이 자극되기 쉽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있는 분들은 계란 후 커피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궁금해지시죠? 약 먹는 중인데 계란 먹어도 괜찮나요? 계란이 약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계란 노른자에 비타민 K가 다소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반숙이나 노른자를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항생제 복용 중. 일부 항생제는 계란 속 칼슘이나 철분과 흡수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약 복용 후 1시간 뒤 섭취를 권장합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진 분은 무리해서 다량 섭취 시 오히려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숙 1개 이하로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과 찰떡궁합인 식품은 오트밀, 삶은 감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피해야 할 조합은 짠 반찬, 기름진 고기, 바로 뒤따르는 커피. 다량 섭취와 특정 약물의 조합은 주의해 주세요. 다음에서는 계란을 계절별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여름, 겨울철 주의사항, 간단한 시니어 맞춤 계란 루틴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몸에 좋은 계란, 이제 진짜 약처럼 먹는 법이 보이시죠? 여러분, 계란도 계절에 따라 드시는 방식을 조금 바꾸시면 더 건강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처럼 60세 이후가 되면 몸이 계절 변화에 예민해지니까요. 여름철, 겨울철 섭취법을 나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철 계란 이렇게 드세요. 여름은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덜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계란을 반숙으로 오전 중에 기름 없이 삶거나 찐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2세 오은정 여사님은 여름만 되면 계란은 느끼하고 더부룩해서 못 먹겠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죠. 노른자가 살짝 익은 반숙 계란을 아침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반찬은 짠 장아찌 말고 데친 브로콜리 조금만 곁들이시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여름에도 계란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어요. 겨울철 계란 이렇게 드세요. 겨울은 몸이 차고 소화기관도 둔해져서 쉽게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이럴 땐 계란을 완숙에 가깝게 따뜻한 국물 음식과 함께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엔 계란을 활용한 간단한 국 한 그릇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찜, 계란 달걀탕, 애호박 넣은 계란국. 이런 음식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단백질 보충에도 딱이죠. 그럼 시니어분들을 위한 계란 건강 루틴 예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80세 김혜순 여사님에게 추천드려 한 달간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 10분 후 반숙 계란 1개, 소량의 현미죽 또는 귀리죽, 데친 채소 1가지, 점심, 일반식, 국에 계란 풀어넣거나 계란찜 1조각 추가, 저녁, 계란은 생략, 부드러운 야채죽이나 나물 반찬 위주. 김 여사님은 이렇게 먹고 나니까 아침에 손도 덜 떨리고 낮에 졸음도 줄었고 무엇보다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그럼 매일 계란 먹어도 괜찮나요? 답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건강하신 분 하루 1개까지 무리 없이 가능.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자 주 3, 4회, 노른자 절반 섭취. 간질환자나 신장질환자분은 의사 상담 후 결정. 그래서 무조건 좋다는 말보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먹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계란은 뭐 그냥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작은 습관이 당뇨, 고혈압, 근감소증,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시작에 말씀드렸던 82세 이경자 어르신은 매일 삶은 계란 2개를 아침 공복에 드시던 분이셨는데요. 심지어 당은 안 먹는다며 스스로 식이 조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고 당뇨 수치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식단을 바로잡고 계란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설명드렸더니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26에서 98로 식후 혈당도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도 하시고 이 나이에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서는 계란의 특별한 영양소들 눈 건강, 뇌 기능, 근육 유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계란 하나로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먹는 이 한 끼가 내 10년 뒤 건강을 만든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란이 그냥 반찬 하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 계란은 하루 한 알로도 뇌를 지키고 눈을 밝히며 근육을 유지해 100세의 건강의 기둥이 되는 음식입니다. 첫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년성 안질환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71세 김순자 여사님은 눈이 침침해서 책도 잘 못 읽으셨는데 계란과 함께 브로콜리, 오렌지를 한 달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요즘 책 읽을 때 안경 도수를 낮췄어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눈에 다시 빛이 들어온 거죠. 둘째,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계란에는 뇌세포의 구성 성분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 집중력,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 직접 관여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 영양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76세 정재호 선생님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하시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도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숙 계란 한 알, 귀리죽 키위 반 개. 이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엔 이제 아내 잔소리가 줄었어요. 약속도 잘 기억하고요. 라며 웃으셨죠. 셋째, 근감소 예방과 기운 유지. 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기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84세 이영복 선생님은 계란을 기름에 튀기듯 먹던 식습관을 바꾸고 삶은 계란과 두부, 오트밀로 아침을 바꾸셨는데요. 이젠 혼자 마트도 다녀올 수 있고
허벅지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육이란 건 단순한 몸매 문제가 아니라 낙상 예방, 자립생활, 회복 속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란 하나,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냥 먹던 한 알의 계란이 아침 기운을 주고 집중력을 지켜주며 눈과 근육을 살리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계란은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지만 그 한 알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귀리, 감자, 채소, 과일과 함께 기름기 없이 찌거나 삶은 형태로 드시고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계란이 그냥 반찬이 아니라 100세의 건강을 위한 기둥 같은 음식이라는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우리는 약보다 중요한 식사라는 약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의 계란이 당신의 10년 뒤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꽃길 100세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건강을 나누는 멋진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